아빠 찬스 회계부정 선관위 사전투표 최소한의 개선 보강조차 전면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 확실한 것은 포기하거나 패배주의에 빠지는 것은 중국 공산당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오늘 그 같은 말씀을 좀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관위가 4월 28일 엊그저께 공명선거 전국연합이 제안했었던 사전투표 제도 개선안에 대해 공식 답변을 보냈습니다. 한마디로 뺀질뺀질 뱀장어 답변입니다. 전체적으로 7개 항목, 그중에서 4대 항목 이 개선을 촉구했는데 그중 어느 하나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보내왔죠. 공명선거 전국연합은 지난 4월 18일 4대 항목을 포함한 모두 7개 항목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했었습니다. 4대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전투표 관리관의 진짜 도장 날인. 선거소송에서 투표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한 어느 투표소에서 발행했는지 제대로 확인할 수 있으려면 진짜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 도장, 그걸 사인이라 그럽니다. 사인한다, 사인이 아니라 사인, 사사로울 사자. 그러니까 지금은 저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저거는 프린터에서 출력된 겁니다. 칼라 프린터에서 출력된 건데 저게 아니라고요. 자기가 보통 쓰는 홍길동 이렇게 새겨진 개인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전투표소 지정 예약제죠. 현재는 중앙서버 실시간 통신에 기반한 아불 투표입니다. 아무데서나 불쑥. 우리가 개 데리고 산보하면은 웬만한 개들 99%에게는 아무데서나 불쑥 동을 싸질르죠.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아무데서나 불쑥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개랑 좀 비슷한 존재고 우리의 투표는 아무데서나 불쑥하게 되면 개 동과 좀 비슷해지는 겁니다. 그 격이. 이 중앙서버에 기반한 실시간 통신, 중앙서버 실시간 통신에 기반한 아불투표 이게 뭐냐? 전자투표의 본질이에요. 전자투표는 이제 사전투표랑 비교하면 뭐만 다른 거냐면 우리 사전투표랑 비교하면 그 전자투표에서는 우리가 식당에서 보는 그 타치스크린으로 이렇게 누르는 거, 사전투표에서는 종이로 하는 거, 그 휴먼 인터페이스라 그러죠. 인간과 물체의 접촉면만 다를 뿐 그 배경으로 딱 그 배후로 딱 까고 들어가면 중앙 서버와 실시간 통신이라는 그 인프라가 같아요. 그 구조가. 따라서 이렇게 되면 선거인 명부가 존재하지 않죠. 선거인 명부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당일 투표 가면 선거인 명부랑 대조해가지고 서명 받고 그 다음에 표 받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선거인 명부가 없으니까 참관 대조 감시 체제 자체가 사실은 무너진 거예요. 또한 선거 소송에 딱 들어가면 이 서버 쪽 데이터를 안 주니까 결국 남는 건 뭐냐? 투표지밖에 없어요. 그 투표지만 가지고는 뭘 해볼 수가 없잖아. 뭘 증명하거나 뭘 반박하거나 할 수가 없죠. 왜? 투표지랑 대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당일 투표는 투표지랑 대조되는 선거인 명부, 그 서명한 거, 그거 다 있고, 그 다음에 당일 투표에서는 이 그 투표지에서 이렇게 잘라낸 요 삼각형 이게 또 다 있어요. 당일 투표는. 그런데 이 사전 투표는 떨렁 투표지 하나만 있지 아무거를 대조를 못하니까 선거소송에서 선거 부정이 있었다라는 걸 증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투표지가 좀 이상하게 생겼네요. 어떻게 서로 등이 붙어 있죠? 어떻게 빳빳한 신권이죠? 어떻게 도장에 막 일장기로 이렇게 뭉개져 있는 그런 거죠? 이런 종류들의 이상 증상을 예시하는 거 외에는 딱 이거다라고 찍어가지고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법관은 그러지. 네, 지금 선거소송을 걸은 원고는요, 부정선거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이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기각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민경욱 의원이 그거 당한 거 아니에요. 몇 년 끌다가. 그러니까 투표지를 대조해 볼 수 있는 아무런 물리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데이터 증거는 파기했다 혹은 프라이버시 때문에 못 준다. 그렇게 되는 거고. 세 번째, 잔류 파쇄형 봉인지죠. 그거 써라. 또 그 봉인지는 개표소에서만 해제해라. 현재 봉인지는 떼어냈을 때 이 봉인지를 이렇게 물체에서 떼어내면 이 물체는 아무 흔적이 안 남습니다. 봉인지만 좀 무늬가 바뀌어요. 떼어내면. 그런데 봉인지에 일련 번호 없거든요. 봉인지 사용 대장 없거든요. 봉인지 재고 관리 안에서 굴러다니고 있거든요. 그 무슨 얘기가 돼요? 봉인지 떼고 새 봉인지 붙이면 깔끔해진다는 거지 그냥. 네 번째, 사전투표함 보관 창고에 정당 CCTV를 설치해라. 전국 한 240여 개 됩니다. 이게 지방선관위 그러니까.
여기에 사전투표함 보관창고가 있죠. 여기에 지금 현재는 선관위 CCTV만 있는데 정당이 통신선을 가설하고 정당이 자기 돈 내고 그러면 임시통신선 가설해 주거든요. 뭐 KT나 이런 데서 U+나 그다음에 또 정당이 자기 돈 내고 S1에게 거기 한 일주일만 CCTV 카메라 달아주세요 하면은 또 달아줘요. 제가 보기에는 한 군데에 20만 원 미만이에요. 통신선 임시통신선 가설비랑 그 CCTV 값이랑 설치했다가 빼가는 거 20~30만 원. 그럼 20만 원 잡고 5천만 원 드는 거예요. 정당 보고 내라. 그냥 우리는 허락해 줄게. 이거가 왜 그러냐면 선관위는 자기들이 폐쇄망이에요. 그렇다고 주장을 한다고요. 폐쇄망이라고. 뒤에 뭐 폐쇄망인데 중국이 해킹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고. 폐쇄망에서 바깥으로 오픈해서 빼주는 건 어려워요. 망구조사. 그러니까 아예 망을 깔고 들어와라. 국힘도 깔고 들어오고 민주당도 깔고 들어오고. 그걸 주장한 거예요.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법에는 사전투표 관리관의 가짜 도장이에요. 그러니까 프린터 출력 도장이죠. 법률에서는 진짜 도장, 개인 도장 찍게 돼 있어요. 개선은 뭐냐면 법률대로 진짜 개인 도장 찍자. 그럼 효과는 투표지의 진본성 확인이 가능해지고요. 개인 도장을 찍었으니까 나중에 선거소송에서 그 사전투표소에서 발행된 게 맞냐를 확인할 수가 있다고요. 사전투표소마다 사전투표 관리관이 다르고 그 사람들의 개인 도장이 다르니까. 두 번째는 중앙서버 실시간 통신에 기반한 아불투표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아무 데서나 불수 개가 동사 지르듯이. 그러니까 현행은 종이투표지로 위장된 전자투표예요. 개선은 뭐냐면 사전투표소 지정예약제. 백신도 지정예약하고 맞았는데 사전투표 왜 지정예약 못하냐.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냐면 사전투표소별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 상태에서 투표가 진행됩니다. 우리 당일투표처럼 가면은 그 이름 찾아가지고 서명하고 그 다음에 투표지 받고 이게 진행이 돼요. 또 관리도 쉬워요. 왜 그러냐면 사전투표 진행하는 관리하는 입장에서 선관위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종로 1가 사전투표소에서 오늘 몇 명, 최대 몇 명까지 예약돼 있다는 걸 아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전투표함도 준비하고 거기에 맞춰서 다른 여러 가지 장비도 준비하고 사람도 배치하고 프린터도 갖다 놓고 들쑥날쑥하지 않으니까 예측 가능해지니까 예측 가능해지고 관리 가능해진다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선거인 명부에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참관 감시 대조를 이제 활성화시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선거인 명부가 보관이 되니까 선거소송이 유의미해지죠. 그리고 우리가 종이투표라는 원래 선거의 그 본질이 회복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깔끔 제거형 봉인지. 지금 현재는 일련 번호도 없고 사용 대장도 없고 재고 관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떼어내면 봉인지 자체는 뭔가 변색이 일어나요. 그러나 물체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런데 봉인지에 일련 번호 없고 재고 관리 없고 사용 대장 없으니까 여분의 봉인지 갖다가 다시 붙이면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재는. 개선은 뭐냐면 잔류 파쇄형. 그러니까 떼어냈을 때 물체의 흔적이 남는 것. 추가 옵션은 이제 일련 번호와 사용 대장까지 두면 정말 최고고. 효과는 지금 현재의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 봉인의 정상화죠. 사전투표함 보관창고에 선관위 CCTV만 있어요. 지금은. 개선은 뭐냐면 정당이 통신선을 깔고 정당이 CCTV를 설치하도록 해달라. 그걸 동의해달라. 그러면 최장 5박 6일까지 가는 보관 과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올라가겠죠. 자, 이렇게 좋은 거를 다 거부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그 저의 혹은 그 배경을 퀘스천 마크를 달 수밖에 없죠. 퀘스천 마크를 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제 그 선관위가 개선을 거부하는 그 논리를 보면 예를 들어서 진짜 도장 못 찍겠다. 논리가 뭐냐? 법에는 진짜 도장 찍으라고 돼 있지만 이 문제가 옛날에도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대법원에서 우리가 이미 판결 받아놨어요. 가짜로 프린트 출력해서 된다고. 그건 대법원 판결이고 법이 원래 그렇게 돼 있으면 법대로 왜 못하냐고. 그 다음에 사전투표소 지정예약제 이거 왜 못하냐. 뭐라고 하냐면은 그거는 법을 고쳐야 됩니다. 아니요. 이거 공직선거 관리 규칙 고치면 됩니다. 왜냐. 법에는요. 지금 현행 사전투표도 그렇게 하라라고 법에는 안 정해져 있어. 법에 사전투표에 관한 그 조항들을 보면
굉장히 브로드하고 일반적이에요. 그럼 현행 사전투표 방식은 어디서 정한 거야? 법에서 정한 게 아니라 대부분은 공직선거 관리 규칙에서 정해놨어요. 그러면 규칙을 고치면 되는 일인데, 그러니까 지들이 마음대로 그림을 그릴 때는 규칙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 바꾸자 그러면 법을 고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장어죠. 뺀질뺀질해요. 잔류 파생 왜 안 쓰냐? 청소하기 힘들어서 안 쓴대. 이런 청소하기 힘들어서 안 쓴다 그러면 아니 삼겹살집 가서 그런 소리 해보셔. 그 삼겹살 그 쇠판으로 두들겨 맞지. 거기 눌러붙은 거 전부 그 저기 뭐야 그라인더 가지고 쫙 돌려가지고 하잖아요. 그 솔. 아세톤 좀 닦고 그라인더로 솔 돌리면 그냥 다 떨어지지. 하나당 1분도 안 걸릴걸? 말이 되냐고. 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주 뺀질뺀질하고 후한무치하고 교만한 너희 천한 것들이 왜 우리 그 고귀한 고상한 선관위가 이렇게 정한 거 자꾸 찝쩍거려? 야 아닥해. 뭐 이런 태도야. 아, 참 그렇죠. 예. 자 그럼 선관위 압박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냐? 의미가 있습니다. 사전투표의 이런 취약성, 위험성이 알려진 게 언제일까요? 예, 이 책입니다. 최초로. 이게 2020년 2, 3월에 나온 책이에요. 그러니까 4.15 총선 전에 나왔어요. 5년 전에. 이게 한 5만 권 뿌려졌습니다. 제가 만든 책인데 이 책에 지금 이런 문제들의 대부분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의무량으로 퍼져나가서 국힘이 별로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일단 선관위 CCTV 공개. 지금 선관위 쪽에 가면 볼 수가 있잖아요. 또 어떤 데는 바깥에 지방선관위 바깥 벽에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옛날에는요. 하나의 지방선관위의 CCTV 영상을 확보하려면 얘들이 무슨 걸 정했냐면 정부가 아주 옛날에 정한 정부 규칙에 뭐가 있었냐면요. 시행령인가 규칙에. 옛날에는 왜 그 저장 장치가 비쌌잖아요. 우리 그 지금 뭐 얼마 안 줘도 뭐 테라바이트급 이렇게 꼽는 저장 장치들 요거 막대기 저장 장치들 스틱 사잖아. 옛날에 엄청 비쌌거든. 저장 장치 이런 게. 그래 가지고 5년 전만 해도요. 메가바이트당 뭐 몇백 원인가 몇천 원 해가지고 그게 이제 5박 6일 이렇게 가니까 그게 뭐 기가바이트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지방선관위의 동영상을 파일로 받는데 한 5, 600만 원 들었어요. 돈 내고 파일로 받아가세요. 불과 5년 전엔. 그 다음에 투표지에 QR코드 대신에 바코드 사용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게 자꾸 이렇게 울부짖으면 뭐가 되긴 됩니다. 그러면 요번에 이렇게 울부짖으면 이렇게 선관위를 압박하면 이번 대선에서 바람직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거냐? 저는 비관적으로 봐요. 일단 국힘은 결사력이지 않고 선관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교만하고 독선적인 특권 집단입니다. 저는 선관위 배후에 중국 간첩망이 없다면 다행일 거다. 예, 없기를 바라고 또 없다고 믿고 싶습니다. 또 다른 질문. 선관위를 압박하고 국힘에 호소하고 국힘 대선 후보에 읍소하는 것은 무슨 효과가 있나? 이게 표면적 소구 대상은 효과가 둘인데요. 우선 첫 번째 효과. 표면적 소구 대상은 선관위 국힘 대선 후보이지만 실제적 소구 대상은 국민이에요. 뭐 여기 이재명한테도 공문 보내고 소구할 수 있어. 민주당에도. 위험천만 사전투표, 구멍숭숭 사전투표의 실상을 국민에게 폭로하고 알리는 캠페인이 돼요. 아까 제가 선관위에서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라고 보여드릴 수 있잖아. 스토리를. 그걸 선관위를 압박을 안 했으면 그런 답을 못 받으니까 선관위가 이럴 것이다 라고 추정만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뻔뻔하게 거부한다라는 그런 것을 증명하지를 못하잖아요. 국민들한테 이걸 폭로를 못하냐. 시청자님들께 이걸 폭로를 못하잖아. 이 폭로와 마인드, exposure and awareness 이게 핵심이에요. 정치투쟁에선. 그럼 이게 쌓이면은 결국 국민이 깨어나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조직하게 되기 위한 선행운동, 선행실천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그 효과가 있어요. 국힘의 지방선관위원. 이게 국힘은 예를 들어서 국힘 지방선관위원 240명, 이게 240여 명, 이게 지방선관위마다 국힘이 한 명씩 추천하거든요. 그거 좀 마인드 교육하고 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당을 찾아가. 국힘 말짱 꽝이에요. 그럼 도당. 광역당을 찾아가. 국힘 말짱 꽝이에요. 국힘은요, 정치 자영업자들의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제가 경기도당 위원장이다.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국힘 당협위원장이나 경기도에 있는 국힘 의원들한테 그거 말이에요. 요번에 사전투표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으니까 그거 지방선관위원 추천하신 거 좀 바꿔주세요.
라고 도당위원장이 전화를 못해요. 국힘은 그런 체제예요. 전화를 못해요. 그런 전화하게 되면 지가 그 중앙당의 사무총장이면 사무총장이지 지까지 왜 나한테 전화해? 이런 거 가지고 거긴 우리 동네 그 오랫동안 우리 국힘 그 활동 열심히 해오신 먹자골목의 먹자정 사장님 그 요번에 주기로 했어. 그래서 당원도 이건 당적까지만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당원도 다 탈퇴하시고 그랬어. 근데 뭐 바꾸라 그래? 이게 왜 그러면 지방선관위원이 이게 중앙부처 과장 대우를 받든가 그래요. 그 클래스가 높아요. 그러니까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돈은 뭐 거마비, 회의비밖에 안 받는데 이 예우, 신분의 예우가 중앙부처 과장급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국힘을 도와준 지역 유지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 명함을 준다고요. 당협위원장이 원내든 원외든. 그러니까 이제 국힘 당협위원장 만나고 국힘이 추천한 지방선관위원장 만나서 그 마인드를 바꾸는 일은 할 수 있잖아. 사람인데. 그 다음에 국힘 후보 참관인 이거 누가 추천하냐? 당협위원장이 추천해요. 국힘은. 전국적으로 모집 안 해요. 당협위원장이 자기 당 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사람 오늘 좀 앉으셔서 조금 약간 좀 편안하게 쉬시는 김에 해서 그래도 밥값이라도 좀 챙겨가세요. 이러고 챙겨주는 거예요. 이게 생색내고. 왜 많이 좋아졌어. 요새 마인드가. 5년 전만 해도요. 뻗정다리에서 딱 펼쳐놓고 앉아가지고 카톡질 했어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 이게 사전투표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각거리니까 이제는 눈 좀 부릅뜨고 있더라고. 그러나 이들을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직접 일부 참여하든지 참관인에 혹은 참관인들을 각성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지방선관위원과 참관인이 마인드를 가지면요. 선거부정 저지르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런 거 다 해보고 나서 포기해야 된다니까. 이런 거 다 해보고 나서 패배주의 하셔야 돼. 어차피 부정선거 일어난다. 투표해봐야 소용없다. 투표하지 말고 대선 전면 보이콧하자. 이런 주장이 혹시 맞지 않나. 예. 안 맞습니다. 포기 패배주의는 중국 공산당이 너무 좋아하는 메뉴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주소지는 창원인데 서울에서 학교를 다녀. 그러면 그 투표를 하러 당일 투표를 하러 창원에 왔다 갔다 KTX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차비 쓰고 그러면 그거 한 하루 종일 깨지고 10몇만 원 깨지니까 그날은 내가 너무 불편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것도 불가피하다라고 봐주자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면 당일 투표를 열심히 하는 게 최상입니다. 특히 대선은 총선에 비해 선거 부정을 저지르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2021년 윤 대통령이 0.73포인트 차이로 당선된 것도 대선에서 대규모 선거 부정을 저지르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혹은 선거 부정 세력이 계산한 것보다 약간 더 득표했기 때문이다. 라는 가설도 있을 지경이에요. 이게 왜 이런 가설이 가능하냐? 자, 총선에서 선거 부정 저지른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접전 지역 100개 선거구, 스윙 디스트릭트라고 이름을 걸자고. 미국은 이제 접전 주를 스윙 스테이트라 그러니까 스윙 디스트릭트가 있다고 치면 100개가. 이런 접전 지역에서는 2,000표 넣으면은 2,000표 물타기 추가로. 2,000표 물타기 하면은 이겨요. 부정선거 세력이. 100개 선거구? 그럼 2,000 곱하기 100, 20만 표네. 그러면 한 선거구당 투표율은 몇 프로 올라갔어? 몇 퍼센트 포인트? 2% 포인트도 못 올라가요. 왜 그러면 한 선거구가 이래저래 한 2만 표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10만 표에 2%면 2,400표인데 2,000표 넣었으니까 2%도 안 되는 거지. 그럼 뭐 그럴 때 투표율 올라간 것도 그렇게 뭐 눈에 안 띄고. 총선은 이 짓을 하기가 좋아요. 근데 대선은요. 좀 제가 극단적인 케이스 해볼게요. 전국에 약 3,200만 표 투표라고 쳐봐요. 77% 투표율. 이게 22년도가 그렇거든요. 표심 차이가 그러면 20%가 났다, 20%포인트가 났다, 640만 표가 돼요. 아까 총선은 국회 다 장악하는데 20만 표만 물타기 하면 장악했잖아요. 이 경우에는 640만 표를 해야 판을 뒤집어요. 총선의 32배예요, 규모가. 근데 이렇게 되면 투표율이 90%가 넘어나가. 640만 표를 물타기 하면. 이건 조선인민공화국 투표가 되죠. 그러니까 물타기는 못해, 이렇게 되면.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 돼. 훨씬 더 복잡한 방법. 표 바꿔치기. 표 바꿔치기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함을 열고 표를 꺼내고 준비된 표를 집어넣는 게 불가능해요, 상당히.
너무 시간이 쫓겨서 힘들어요, 저게. 투표함 바꿔치기, 저건 가능할 수는 있는데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죠. 규모가 커지면 리스크도 그만큼 커져요. 꼬리가 길면 밟힐 가능성이 커져요. 특히 시민, 후보 측 장관인 지방선관위원이 철통방어라면 점점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무슨 뭐 포기하고 뭐 패배주의 할 이유가 없다니까. 표심 차이를 10% 이상, 바람직하게는 20% 안팎으로 벌린다. 상대방 표심을 30%대 박스권에 가두면 이렇게 벌어져요. 30% 중반대 박스권에 가두면 표심 차이가 20% 이상 벌어져요. 지금 CS에 30% 중반대 가둘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림이 잘 나오고 구도가 잘 잡히면.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반 CS의 후보는 뭐 50% 이상 나와서 표심 차이가 엄청 나가지고 이거 뭐 이래 보지도 못하고 저래 보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요.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세력이 있다면. 둘째, 시민 후보 창관인 지방선관위원이 눈부리 뜨고 지켜본다. 할 일이 있다니까요, 지금. 또 왜 뭐 포기하고 패배주의 모르겠어. 어차피 부정선거 일어난다. 투표해봐야 소용없다. 투표하지 말고 대선 전면 보이콧. 뭐 굉장히 애국적인 말 같죠. 열혈 같지 말은. 근데 결국 포기 패배주의거든. 이거 중국 공산당 입맛에 꼭 맞는 메뉴예요. 저는 이 같은 주장하는 분들의 진정성을 상당히 의심합니다. 자, 이 주장을 진심으로 믿는다. 내가 백모가 이 주장을 진짜 믿어. 너무너무 좌절했어. 그래가지고 독이 바짝 올랐어. 야, 투표 안 해. 투표 보이콧. 대한민국 선거 투표 다 끝난 거야. 대선 필요 없어. 이렇게 제가 생각한다면 그 다음에 저는 뭘 해야 되냐. 무기를 들거나 휘발유통을 들고 이제 뭐 몰고 어딘가 가야 돼. 극단적 행동이에요. 그 결과는. 근데 이런 주장하는 분들의 내가 만나본 분들은 다 편안한 분들이야, 사는 게. 내가 그 양반 이렇게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아스팔트 운동을 굉장히 과격하게 한 타입이어서 제 근처에 와서 나 죽을 자리 만들어 달라라고 한 분들이 한 10명 넘어요. 최근에도 한 분 계셨어. 저는 다 설득해요. 집요하고 온유하고 지능적으로 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뭐 분기탱천에서 그냥 이렇게 확 그냥 터지는 거 이거는 그래가지고는 이걸 이기지 못합니다. 라고 저는 그런 분들 설득한 게 10건이 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어떤 얼굴 표정인지를 알아. 어떤 분위기인지를 알아. 그런데 대선 전반 보이콧 이 주장하는 분들 보면 내가 아는 그런 죽음을 각오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야. 그래서 진정성을 의심한다니까요. 이 사람 뭐야? 앞뒤가 안 맞죠? 본인은 나는 열혈 애국자야 라고 착각을 하시겠지. 착각은 자유요. 근데 실제는 중국 공산당의 밥. 어리석은 밥.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뭐 할래? 몇 가지 할 게 있습니다. 첫째, 이제 뭐 중앙선관위도 중요하고 광역선관위도 중요한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좋아요. 전국 240여 개 지방선관위 방문해서 시민공문 접수하는 거야. 야, 공명선거 전국연합에서 너희들한테 이렇게 물었는데 너희 뭐 답이 뭐 이런 거야? 뭐 이게 말이 되냐? 이거 123 코리아에 가시면 떠 있습니다. 알림마당에 123 코리아.kr에 가면 공문도 그러니까 전국연합의 공문도 떠 있고 그 답변도 떠 있어요. 일단 시민공문에서 야 그러면 이거 뭐 문제 생기면 다 너희 책임이야. 그리고 이거 문제 생겼을 땐 너 개인 이 공무원의 개인 책임으로 묻겠어. 민사로. 그러니까 이거 당신들 차원에서라도 그 도장이라도 좀 찍어봐. 중앙에 얘기해서 이런 공문을 넣을 수가 있다고요. 도장 찍은 건 맨 마지막 날에도 결정할 수 있으니까. 둘째, 국힘이나 이런 데 당협위원장, 뭐 민주당 가실 분은 가세요. 근데 민주당은 너무 박대 맞을 것 같아서. 예. 국힘 당협위원장을 방문해서 시민공문이라고 뭐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권자 뭐 운동, 은평구 서울특별시 공명선거 은평연합 뭐 이런 이름 하나 달아서 공문이라고 하나 만드는 거지. 예를 들어서 사전투표제도가 이렇게 취약하고 위험한데 선관위가 개선의 뜻을 안 보이니까 국힘이 첫째, 지방선관위원을 교체하시든지 마인드 교육을 철저히 시켜달라. 이분들만 나서도 엄청 해결된다.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접이식 침대 사가지고 나 닷새 동안 거기서 잘게. 이분들 자겠다고 버티면요 못 쫓아냅니다. 지방선관위에서 자겠다고 버티면. 나 숙직할게. 나 걱정돼서 그래. 어떻게 쫓아내요? 못 쫓아내요.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뭐 어디서 몸싸움이라도 좀 벌어지면 이분들이 뛰어가면 시민이 안 잡혀가. 그 다음에 지금 뽑아놓은 참관인 교육, 그 참관인들이 특별히 타락한 분들이 아니거든. 그냥 우직하고 그냥 정당운동 좋아하고 이것 들고 좋아하고 말하시고 좋아하고 이런 분들이잖아요. 정당 근처 활동하시는 그 서민층이 혹은 그냥 생활인들이. 그러니까 그분들 다 바꿔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분들 모아주세요. 교육하겠습니다. 교육 뭐가? 백목 거 틀어놓고라도 좀 한번 보죠. 그래서 이때까지 유튜브 몇 개 있는 거 가지고 적당히 한 1시간짜리 만들어서 그거 같이 보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참관인 중에, 그래도 한 10명 뽑으시면 한 2명은 우리 사람 좀 써봐요, 시민들. 참관인 일부를 우리 쪽 마인드를 가진 시민으로 또 충원하고. 근데 이거 해보니까 잘 안 섞이더라고. 체질이 달라. 어느 쪽이든 좋아요. 이런 일들 할 수 있죠. 예. 셋째, 가드 피켓팅이죠. 구멍숭숭 사전투표, 정정당당 당일투표. 위험천만 사전투표, 안심하고 당일투표. 그 다음에 아파찬스 선관위, 사전투표 개선보강 전면거부. 회계부정선관위, 사전투표 개선보강 전면보고. 뭐 이렇게 피켓 만들어서 가드 피켓 하는 거예요. 1인 시위, 2인 시위, 3인 시위. 몇 메타 차이 나면은 1인 시위로 인정받잖아. 조심할 거는 뭐냐면요. 정정당당 당일 투표 이런 거를 같이 해주세요. 앞뒷면으로. 그러니까 뭐냐면은 투표하지 말자 그러면 위법이야. 투표 거부 캠페인은 위법인데 사전 투표가 위험하니까 당일 투표를 합시다라는 거는 합법이에요. 넷째는 정식 참관인, 그러니까 참관인이죠. 참관인 정식이라는 얘기는 이제 그 투표소나 개표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참관인 및 외곽감시단. 외곽감시단은 이제 거기 머릿수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속이 끓는 분들은 뭐 외곽에서 지켜보는 수밖에 없죠. 이거 하려고 그러면 많아요. 사전투표소가 3,500군데고 보관소가 240군데고 당일투표소가 10,000군데고 개표소가 240군데입니다. 하려고 그러면 많습니다. 이거 일. 예. 한 7, 8만 명 동원돼요. 연인원. 정식으로 하려고 붙으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선관위를 압박을 해서 시민공문 들이밀고 너희가 중앙선관위에 얘기해. 옛날에 보도 못한 지금 분위기도라 현장에서는 저 높으신데 중앙에 있는 과천인가 어디 처잡바 계신 분들이 지금 감이 없어. 너희가 얘기해라 라고 들이미는 거예요. 이게 심리적 압박이거든. 견제구거든. 두 번째는 뭐냐면 국힘 쪽 혹은 뭐 민주당 쪽 더불당 쪽 당협위원장 그래서 시민공문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가서 지방선관위원 교체를 해 주시든지 마인드 교육을 좀 해서 우리 같이 다 간담회 좀 합시다. 우리 당협위원장님하고 지방선관위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참관인 교육. 참관인 지금 뽑아놓으신 분들 이제 리스트 되면은 우리 같이 간담회 하면서 교육 좀 합시다. 또 참관인 중에 일부는 여기 운동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 좀 한 4분의 1, 5분의 1 좀 섞어주세요. 그 다음에 가드 피켓팅,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구멍숭숭 사전투표, 정정당당 당일투표, 위험천만 사전투표, 안심하고 단일투표, 아파찬스 선관위, 사전투표 개선보강 전면거부, 회계부정선관위, 사전투표 개선보강 전면거부 뭐 이런 걸 가지고 가드 피켓팅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식 참관인 및 외곽감시단 참여 이런 활동을 펴가면 이게 뭐랑 연결되냐. 공명선거 캠페인으로 털을 닦고 헌법 캠페인, 즉 상권분립 대통령제를 강화하기 위한 헌법 캠페인, 또 국회 독재 타도 캠페인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공화 시민의 자유공화국을 위한 그런 활동이 되는 거죠. 예,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운동의 발전, 자유공화 운동의 발전을 염두에 두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기 알림마당 가시면 이런 자료들 좀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모시겠습니다.